제가 2022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연봉이 채 2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모아둔 돈도 거의 없고요. 요즘 기준에 저 이런 조건인데 결혼 가능하나요?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으면 아마 양심 없었다고 욕 겁나 먹었을 것 같아요. 또 결정사를 가도 가입 못하죠. 아마 뺨 맞았을 것 같아요. 아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나랑 왜 결혼했어? 그러니까 고맙게도 이제 사람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 주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제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돈 없어도 이렇게 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적인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 결혼 과정을 가감 없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결혼 얘기를 꺼낸 게 2020년이었습니다. 당시엔 여친이었으니까 앞으로 편의상 여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때 저는 배우 3년 차, 여친은 회사 8년 차였고요. 저는 소득도 낮았고 그때 당시에 19년에서 그 20년에 터졌던 그 전염병이 터져가지고 일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배우한테 완전 지옥이었거든요. 그래서 쿠팡 플렉스, 그 일반인이 쿠팡 배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 알바 막 닥치는 대로 해가지고 생활비랑 레슨비를 겨우 메꾸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가 그때 제 상황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꿈도 못 꿀 수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얘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치킨 먹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충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연애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 연애 4년 차였거든요. 그쯤 되니까 저는 뭔가 관계가 벽에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혼 정년기도 정년기였는데 그것보단 이제 삶에 막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싶었어요. 이제 너무 좋았으니까요. 근데 이 연인이라는 관계로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더 깊어지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그냥이었어요. 갑자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원래는 이 친구랑 결혼하면 되게 좋겠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도 이 친구랑 만나면 결혼해야지. 뭐 이 정도였다면 결혼하고 싶다. 추진하자. 막 이렇게 확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킨 뜯다가 얘기했죠.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근본 없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르겠어요. 여친은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수락도 뭐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친 입장에선 근데 아주 당연하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치킨 뜯다가 꺼낸 말이기도 하지만 결혼은 솔직히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봐도 아니 누가 봐도 경제적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불안정하고 부족했죠. 그러니까 쉽게 안정적일 미래가 그려질 사람이 아예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신반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전 좀 예상했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딱히 당황스럽진 않았고 왜냐하면 제가 배우를 결심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 여친을 비롯해서 여러 타인들의 그런 걱정 어린 뭐 불안한 그런 시선들과 그런 말들을 잘 견뎌야겠다. 거기에 노출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불안한 직업 중 하나가 배우잖아요. 물론 잘 나가는 사람은 너무 잘 나가지만 대부분의 배우가 불안정한 편이죠.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과 확신을 이렇게 보여준 것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냥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친을 결혼 상대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친에게 제가 선택을 받을 차례인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말하고 진짜 당분간은 결혼을 막 승낙받아야지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진짜 그때 뭔가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저도 너무 잘 아는 게 뭐 나만 믿어 내가 보여줄게 막 이렇게 말로만 어필하는 게 결혼의 세계? 뭐 결혼 생태계라고 할까요? 거기서 그렇게 쉽게 통할 언어는 아니잖아요. 인생이 걸린 일인데 뭐 숫자든 행동이든 말보단 보여줄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게 경제력이 됐든 뭐 외모가 됐든 성격이 됐던 간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경제력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민했을 때 나온 결과는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다정한 모습들, 이런 걸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가진 가장 강한 것들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느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나랑 살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엔 진짜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느껴줬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로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꾸준히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랑, 만약 우리 사이에 뭐 트러블이 생겼어. 그럼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가 어떤 피드백을 준다면 내가 어떻게 계속 변해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여자친구도 마음을 이제 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 생각보다 둘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오고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여친이 마음을 연 순간 열심히 추진하긴 했어요. 먼저 여친 부모님한테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제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지만 일단 저희 부모님은 그때 진짜 완전 무조건 오케이 모드셨거든요.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셨습니다. 솔직히 반대하셨죠. 근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딸 잘 키우고 사회로 보냈더니 그 막 불안정한 배우랑 결혼하겠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왔으니까요. 저 같아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인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대도 사실 안 했거든요. 뭐 환대가 됐던 승낙이 됐던, 그냥 그런 거랑 관계없이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냥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지금 인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교제하고 있고 앞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주 뵙고 식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음을 조금 열어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두 번? 이렇게는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도 막 무리해서 절 사이로 받아주신다면 사윗감으로 최고죠? 막 이런 식으로 어필하지 않았고, 그냥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그래 사람은 괜찮네, 뭐 이렇게 느끼게 하시게끔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도 제가 막 힘이 들거나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지금 썰을 풀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억을 되짚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막 내가 반대하셨었고 막 내가 노력했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그때는 되게 당연하고 그냥 뭐 무덤덤하게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한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 잘 만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달리고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결혼 승낙을 받았고 결혼에 꼴인해서 지금은 아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방법이면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봐도 제가 의도해서 어떤 게 어필돼서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내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그냥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완전 운이죠. 솔직히 지금 다시 돌아가서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도 저는 확신이 안 서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그냥 다정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뿐이죠. 제 경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냥 저도 이제 종종 커뮤니티 이런 거 보거든요. 유튜브도 보고요. 그럼 거기서 요즘 대세처럼 얘기하듯이 결혼이 꼭 비슷한 자산, 높은 연봉, 뭐 이런 조건이 무조건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보고 따지는 거 정말 정상이고, 저 같아도 따지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경제력과 같은 조건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내가 조금 더 소득이 높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아들이 나중에 컸을 때 에이 결혼할 때 사람만 봐, 사람만, 경제력 안 중요해,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조건이 또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혼은 정말 돈 문제 외에도 정말 수많은 무궁무진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막 볼 때마다 오히려 어쩔 땐 돈 문제가 좀 단순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아닐 때도 많죠. 그리고 조건들이 또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조건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게 되잖아요. 뭐 사람 일이 그렇죠. 뭐 사업 성공, 승진과 같이 결혼 전보다 조건이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뭐 권고사직, 사업 부진, 막 이런 식으로 결혼 전 조건보다 더 안 좋아지기도 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전교 1등이 다음 시험도 잘 볼 확률이 높듯이 조건이 좋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저희도 지금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조건들이 꽤 몇 번씩 변했어요. 근데 이때마다 진짜 중요한 게 서로 의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서로 의지가 되고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조건의 변화는 또 금방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을 2020년에 얘기했고 지금이 2026년이니까 한 7년 지났죠, 횟수로. 그런데 소득은 여전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냥 변한 거라곤 배우를 그만두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전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소득이 생겼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랑 아내는 지금 서로 의지하면서 되게 즐겁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도 많지만 그만큼 웃는 일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득이 많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씩은 좀 모아서 투자도 하고 그렇게 지금 나름 저희의 속도로 미래를 그리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조건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뭐 결혼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어필은 한번 해보고 물론 이제 선택은 그러면 그 순간 상대방의 몫이겠죠.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결혼이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더라도 결혼 생활도 안 좋은 상태가 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